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지난 11월 4일 금투세 폐지 이슈가 있었죠. 그 전부터 금투세만 폐지하면은 국장이 살아날 것이다. 금투세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안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언론에 퍼뜨렸습니다. 제가 그때 금투세 때문이 아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안 되는 이유는 외국인 자본이 빠지는 건데, 외국인 자본은 금투세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경제 위기를 대비해서 자본이 신흥국에서 선진국 쪽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죠. 특히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가 많이 낮은 상황, 이런 것까지 겹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보다 확실히 경제가 더 안 좋기 때문이죠. 제가 금투세 탓이 아니다 라고 몇 번 영상을 올렸더니 그때마다 댓글 달려요. 네가 금투세에 대해 뭘 하냐.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하면 살아날 것처럼 난리치던 인간들이 금투세 폐지 전까지 막 며칠 지나도 그 영상에 댓글 달더니 요즘에 아무도 안 달어. 왜요? 금투세 폐지했는데 주가가 폭락했거든. 폐지하자마자 급등했죠. 기대감으로. 그래서 막 2600국 넘어간다. 근데 2400도 뚫릴 뻔했죠. 그나마 오늘 많이 친 건데. 근데 그 전까지 분명히 이런 식으로 막 금투세 폐지하면 환호하고, 금투세 때문에 코스닥이 꼴찌했고 이제 반등 시작한다. 제가 그래프를 뒤집어 보고 있는 거 아니죠? 금투세 폐지하고 폭등한 거죠, 이거. 내가 그래프를 뒤집었네. 아이고. 오늘 그나마 올라간 영향에는 4만전자 됐던 삼성전자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죠. 6% 급등해서 57,000원 출발했고, 그 이유는 자사주 매입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왜 안 되냐. 첫 번째, 들어올 자본이 부족하다. 뭐냐면 자국민들의 80%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있기 때문에. 두 번째, 지금 시기는 외국인 자본이 이탈할 시기이다. 그리고 세 번째, 외국에 비해서 주주에 대한 환원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주주에 대해서 배당을 많이 해준다든가, 뭐 최근에 배당이 좀 늘긴 했죠. 워낙 주가가 빠지니까 배당 늘려가지고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막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삼성전자 이번 자사주 매각도 굉장히 늦었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기면 자사주 매각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손실을 줄이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저것도 삼성전자는 워낙 떨어지니까 좀 특수한 상황이 된 거고, 뭐 우리나라 하는 거 보면 뭐 쪼개기 상장.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있는데, 요 A 회사가 좋다 해가지고 주주가 막 몰려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핵심만 뽑아가지고 B를 독립시켜서 자회사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있는 놈들은 자회사에 먼저 투자를 해놨겠죠. 그럼 여기 그 정보 없이 요 핵심 기술을 믿고 A 회사에 넣은 이 주주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이런 장난질을 많이 치고, 자사주 아까 매입 소각도 삼성전자가 드디어 한 거지. 그 전부터 사실은 이미 국장이 계속 안 좋았죠. 미장은 계속 좋아도 국장은 계속 안 좋았죠. 그런 이유가 뭐겠냐. 또 여기 보면은 배당 수익률이 낮았죠. 그래서 1.52%. 최근에 많이 올렸다고 하더라도 연 2%대 정도라는 거죠. 그런 거라서 주주에게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가 들어오는 건데, 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단타만 들어오겠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는 가치 투자 안 들어오고 단타 쳐가지고 수익 남기고 빠지려고 하는데, 환율이 튀어요? 더 오르기 전에 빨리 빠지는 게 좋죠. 환율이 튀면 튈수록
여기서 수익을 올리더라도 거기서 손실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금이 미국으로 몰린단 말이죠. 늦게 빠지면 늦게 빠질수록 손실이 커지겠죠. 미래를 두고서 환율은 잠깐 있을 일이고 굉장히 미래까지 생각해서 가지고 있어야지 할 만한 주식이 얼마나 되냐.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그 이야기 많이 들었던 게 삼전인데 왜 외국인들이 그래가지고 삼전 많이 샀다가 삼전 싹 다 팔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당도 적고 뭔가 문제 생기면은 뭔가 좀 잘 된다 싶으면 쪼개기 상장해가지고 나눠 먹고. 그러니까 국장이 잘 될 수가 없죠. 근데 그 전까지 아까 애국 마케팅 이야기 했잖아요. 이런 거예요. 또 동학 개미운동, 2차 동학 개미운동이래요. 폭락장에서 사자 행렬 들어오면서 검은 월요일 검은 수요일 하니까 이제 사자 행렬 들어온다. 2차 동학 개미운동이다. 2차 동학 개 미친 운동이지. 항상 저렇게 밈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해요. 부동산 시장에는 벼락 꺼지고 주식시장에는 동학 개미운동이죠. 안 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이 노멀이고 뉴노멀도 아니고 하는 것이 노멀이고 안 하는 내가 이상한 놈이고 안 하는 내가 트렌드에 뒤처진 놈이고 안 하는 나만 바보인 것 같이 저런 식으로 했는데 외국인들이 껴있으니까 주식은 티가 나는 거고 부동산 시장은 외국인들이 많이 안 껴있으니까 티가 안 나가가지고 가치가 이상해진 것을 사람들이 못 느끼는 거다. 외국인들이 직접 쳐 올린다는데요. 외국인 거래량은요, 전체 거래량의 1%대 수준이에요. 1%대 안팎이다. 그걸 가지고 한국 부동산 시장을 바꿔봐야 얼마나 바쁘냐. 대부분 다 국내 사람들이고, 외국인들이 산다는 그 외국인들도 거의 무늬만 외국인이지 거주해서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그런 거라서 외국인들이 느끼기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위험한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지금 눈이 뒤집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재테크란 말이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내 자본을 일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굴리는 걸 재테크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내 할 일은 그거는 그냥 먹고 사는데 버는 거고 재테크로 한 방으로 승부를 보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재테크예요? 도박이지. 근데 다 같이 뭉쳐가지고 한 명 몰아주자. 근데 차라리 도박은 운이 작용합니다. 차라리 로또는 운이 작용을 해요. 근데 저건 도만 놈이 무조건 먹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대로 되잖아요. 트럼프 당선되면 더 힘들어질 것이다. 트럼프 당선되니까 외국인 더 떠나죠. 지금 보면은 외국인 보유액이 전체 시가총액의 32.3%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0.4%포인트 정도 떨어졌죠. 연중 최저죠, 지금.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지금 1조 8천억을 순매도를 했고 코스피는 G20 국가 중 러시아, 튀르키예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낙폭을 기록했다. 러시아 어떤 나라예요? 사실 러시아는 그래도 배당이라도 잘해주는 나라입니다. 러시아 전쟁 치르고 있는 나라죠. 튀르키예 어떤 나라예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모두가 금리 인상을 이야기할 때 아니요, 금리 인하 했다가 작살난 나라죠. 이 두 개 문제가 있는 나라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딱히 문제가 없다고 맨날 우리나라 경제 괜찮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야 터진 거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 솥 안에다가 개구리 넣고요, 물을 천천히 끓여요. 안에 있는 개구리는 모르는데 밖에 보면요, 저기 물 끓이려고 밖에 불 붙여놨구나, 이런 거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안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르지. 그러니까 외국인들 다 빼가지고 미장으로 가는 거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벌써 국장 팔고 미국으로 빠진 거죠. 맨날 경제가 상저하고 된다. 상저하고가 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어요? 고통만 상저하고가 되고 있는 거지? 자산은 상고하저가 됐고. 우리나라에 투자할 메리트가 뭐가 있어요? 안전하냐? 우리나라만큼 투기판인 나라가 없죠? 유동성이라도 많이 들어오냐? 부동산에 박혀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있죠? 그걸 다 금투세 탓으로 몰죠. 규제만 하려고 그러면 그거 탓으로 몰아요. 문재인 정부 때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규제에서 집값 올라갔다. 윤석열 정부에서 집값 떨어지니까 그걸 방어하려고 했던 게 부동산 규제 완화 아니에요.
부동산 하락을 막으려면 부동산 규제를 했었어야지. 그때 그 말대로라면. 그러니까 언론들이 굉장히 있는 사람들 위주로 기사를 쓰고 굉장히 기업 친화적으로 기사를 쓰는데 거기에 넘어가서 금투세 폐지하면 내가 부자가 될 거야. 벼락거지란 말이 왜 벼락거지예요? 네가 100만 원 버는데 다른 사람들은 1억씩 벌면요. 상대적으로 거지가 된다고 해서 벼락거지란 말이 생겼던 거 아니에요? 금투세가 폐지되면 벼락거지는 엄청 많이 양산이 되겠죠. 내가 아무리 주식해가지고 돈 벌더라도 나보다 돈 10배 하는 놈은 10배를 더 벌 텐데. 내가 벼락거지로 가는 길을 내가 막 지지하고 있으니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금투세랑 관련이 없었다. 크게.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규제했는데 집값이 올라갔다는 것은 규제했기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규제를 하더라도 그 과잉 유동성 거기에 이제 전부터 계속 풀어왔던 전세자금 대출까지 추가되면서 더욱 과잉 유동성이 와서 부동산이 튀었던 것처럼 금투세든 부동산 규제든 이런 거는 굉장히 작은 부분일 뿐인 거다. 그런 것에 넘어가가지고 그지들이 부자들 생각해달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아니에요.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지들이 자기가 부자인 줄 알고 부자법을 다 폐지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세만 폐지되고 빠지는 세금들 지금 부족하니까 어디서 다 뺏고 있어요. 지방 교부세 빼고 있잖아요. 지방에 그래서 왜 발전이 안 되는 줄 알아요? 지방 발전에 써야 될 돈을 정부 적자 메꾸는데 쓰고 있으니까. 뭐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그것도 모르면서 와가지고 네가 모르네 내가 잘 안 해. 그런 얼마나 세뇌당한 사람들이 많으면 여기 와서도 그런 댓글을 달겠냐. 정신 차려라.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자본은 금투세든 뭐든 그런 거 관련 없이 세계적인 경제 상황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달러 올라간다 전부터 계속 사놔라. 3년 전부터 계속 2년 3년 전부터 계속 그 얘기한 게 왜 그 얘기를 했겠어요. 이미 어느 정도 터트리고 끝났으면 지금 이제 슬슬 위험자산으로 들어가야 될 수도 있겠지만 안 터트리고 계속 버티니까 버티는 동안에 누가 먹어가는 거예요? 부자들.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외국인들이 다 빨아먹는 거다. 지금 외국인들한테 스탐 물린 거 당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쭉쭉 빨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